이번 시간에는 체중을 빼는 방법, 그리고 독소를 건강하고 확실하게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왓더 헬스 다큐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이 왓더 헬스 다큐의 행동대장이 바로 이 가스 데이비 박사입니다. 가스 데이비 박사는 미국 휴스턴의 데이빗 클리닉 체중 감량 전문의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길에 도움을 주신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가스 데이빗 박사는 아버님도 의사셨는데요. 이분이 35세에 비만 수술 전문 의사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 환자들이 모두 1년 후에 살이 다시 쪄서 병원을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 박사가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1년 전에 수술을 하고 이렇게 우회로 수술을 하고 해서 식탐이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회복되는 듯 하다가 그다음에 1년 뒤에는 다시 예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박사는 자기 나이에 비해서 35세 때인데 뚱보였고 또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의사였어요. 게다가 고혈압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여러분들 처음 오실 때처럼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그리고 이제 비만과 질병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오셨어요. 특별히 서구식 식단은 특별히 더 비만을 불러오고 질병을 불러오는 식단이죠. 그러나 데이빗 박사는 그동안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권의 서적과 논문을 독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27년, 8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수천 권의 이 서적과 논문을 많이 독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빗 박사도 이제 수천 권의 서적과 논문을 독파하면서 이제 환우분들을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결론은 영양의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채식, 저지방 채식, 자연식물식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특별히 이 돈만 쫓는 의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데이빗 박사가 몸이 날씬해지고 본인이 이제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라톤,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등의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 종합병원에서 회복이 되었는지를 자기의 체험을 환자들과 공유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을 빼주고 온몸에 독소를 빼주는 참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떤 책을 볼 때 이분의 책을 추천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고 추천사에 보면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똑똑똑똑 집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스 데이빗 박사의 책을 추천하신 분들은 제가 다 한결같이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바로 왓더 헬스 다큐에서 현대의학의 길을 계속 그 노선을 걸어오시다가 회의를 느끼시면서 3대 대중요법의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하면 환자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계속 이 가스 데이빗 박사처럼 수천 권의 수만 권의 논문을 보다가 킴 윌리엄스 박사가 결론을 내린 것이 논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제한하게 되면서 킴 윌리엄스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질병의 근간에는 바로 고기가 있다. 고기를 제외한 식단,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할 때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만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만의 종말이란 책을 쓴 우리 가스 데이빗 박사의 책을 추천하신 추천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시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바로 존 맥두걸 박사입니다. 전 클린턴 심장병으로 계속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신 존 맥두걸 박사가 지으신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시간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두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스 데이빗 박사의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을 일컬어 이야기하기를, 이 책은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한 명품 다큐인 왓더 헬스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패기만만한 의사 가스 데이빗 박사가
드디어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동물성 단백질이 어떻게 인간을 죽이는지, 그리고 병든 몸이 어떻게 저지방 채식으로 비만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인간을 구원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을 추천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캐치하고 계세요. 여기 위통을 벌거벗으신 분이 있으신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세요? 베스킨라빈스 다 들어보셨죠? 또 굉장히 맛있죠. 저도 학창 시절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또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이 이 베스킨라빈스 빵, 뭐 케이크 이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바로 이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인 존 라빈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음식혁명, 건강혁명, 백세혁명, 수많은 주옥 같은 책을 출판해내신 이 환경주의자,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인 존 라빈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섬에 가서 이렇게 자연주의자로 살고 계세요. 섬에 가서 그 많은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아내와 정말 조용하게 자연주의자로 살고 계시는데, 섬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가스 데이비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을 포기하고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만과 질병은 약물과 수술이 아니라 바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식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 박사의 의견에 반대하기는 그의 증거가 너무나 확연하고 그의 체험이 너무도 명징하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책으로 제가 여러 시간 여러분들과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여기 나오십니다. 그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가스 데이비 박사의 비만의 종말의 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충격적인 다큐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행동대장을 맡았었습니다. 왜 데이비 박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왜 데이빗이 그 돈 버는 의사를 포기했는지 비만의 종말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 박사는 상업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난 황소와 같습니다. 데이비 박사의 비만의 종말이란 책은 What the Health의 속편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뉴욕타임즈가 극찬을 합니다. 자, 여기 살짝 웃고 계시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바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이시자 주치의이셨던 콜텔 에셀스틴,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십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혀 있을 때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쳐냈지만 말기 관상동맥 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스텐트가 막히고 또 계속적으로 바이패스를 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수술과 약물 없이 원 다이어트, 저지방 채식으로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구원해내신 아주 놀라운 박사님이십니다.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제가 아마 이 시대의 그 최고의 의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첫 번째가 바로 콜텔 에셀스틴 박사입니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바로 벤자민 스픽 어워드 최초의 수상자로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신데,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방이 범인에서 모든 비만과 질병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그 지방은 모든 육류는 단백질과 지방의 결합물입니다. 나는 지방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가스 데이비 박사는 단백질을 통해서 육류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채식이 어떻게 살을 빼고 독소를 빼고 질병을 이겨내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지방 채식이 어떻게 살을 빼고, 자, 여러분들은 채식을 하는데 살이 찔이라고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 살쪄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살찌는 것과 독소는 비례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찌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고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지방이 적당한 것이지, 그래서 저지방 채식이 어떻게 살을 빼고 질병을 이겨내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스 박사는 나의 친구이자 젊은 스승입니다. 와,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가스 데이비 박사를 일컬어 젊은 친구이자 젊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스 데이비 박사가 굉장히 통찰력 있게 많은 환우분들을 양심적으로 저지방 채식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체험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경의를 표한다고 콜텔 에셀스틴 박사조차도 극찬을 하시는 이 가스 데이빗 박사의 비만의 종말이란 책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답을 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가스 데이빗 박사가 마치 자기의 증언처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데이빗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아버지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도 의사세요. 세포생물학과 유기화학, 생리학 등의 커리큘럼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비만과 만성질환과 암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들이 먹은 음식이 곧 자기들을 만들기 때문에 영양학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에서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투자한 시간이 총 몇 시간? 예, 모든 의료인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1시간입니다. 1시간. 요새는 1시간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양학 수업 1시간 동안 배운 것은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총 1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학적인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 인간의 우리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를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는데 인간이 병이 들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몸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우리는 모두 환자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을 합니다. 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서약식을 모두가 의료인들이 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나는 이 서약이 계속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는 뭐냐면 단백질,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라고 조언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놀래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요 꼭 한기에 모두가 다 살이 빠지니까 단백질 뭘로 보충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영양의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너무나 자기 몸을 어떻게 건강해야 하게 하는지 너무 그 비결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데이빗 박사가 자기가 계속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단백질, 더 많은 단백질을 드세요라고 이 조언하는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할 만큼 심장병으로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암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위장병, 간암, 심장암, 신장암 모든 질병에 노출되는지 자기는 정말 그걸 가늠할 수도 조차 없을 만큼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영양학에 대해서 한 가지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고백을 합니다. 참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중증 환우들을 케어하는 곳에서 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5단계 해독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캘리 터너 박사도 그렇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이 하버드 의대에서는 배우지 못했는데 정작 뭐냐면 진짜 말기 암에서 회복되는 환자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9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냐면 식단에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하고 나서야 더 이상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거나 또는 많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모든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게다가 가스 데이빗 박사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또한 대장 조직이 부풀어서 이게 바로 개실염이죠. 변비가 심해지면서 개실 증세가 와요. 그래서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하는 이 개실염 증세가 여기 보시면은 이 창자가 소장이나 대장에 이 염증과 여러 가지 염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혈이 되면서 여러분이 변을 못 보면서 힘을 꽉 주면서 막 이제 터져 나가죠.
이렇게 고백해요. 데이빗 박사가. 나는 대장 조직이 부풀어서 튀어나오는 질병, 즉 게실염을 제거하는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술은 했는데 게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닭가슴살 6개씩 환자들을 케어하고 집에 가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종합병원이니까 체육관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서 운동을 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닭가슴살 6개씩 계속 먹으면서 정작 자기도 환자도 환자. 그래서 게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게 뭐가 부족해서이다? 저지방 채식에는 섬유질이 부족해서 게실염이 되고 대장이 폐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장이 막히면 마치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막히면 쭈루룩 대전까지 연쇄적으로 쭉 밀리는 것처럼 대장이 막히고 나니까 쭉 게실염에 의해서 대장 폐색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연쇄적으로 몸의 장기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원인조차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하는 분들 오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배변작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보면 대개 100명 중에 99.9명은 하루에 변을 한 번 보면 많이 보세요. 2번, 3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밀어내기로 밀어내는 것이지 저지방 채식을 하면서 건강한 배변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섬유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제대로 대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배설물들이 다시 말하면 맹장과 직장 사이에 있는 대장의 한 부분에 결장에 계속적으로 점점 돌덩이가 되게 섞여야 되고 쌓여 있을 때는 힘을 하고 너무 리얼하신가요?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들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힘을 많이 줘야 되는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렇게 대변작용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게실염에서부터 변비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벽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대장벽이 망가져서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면서 이 블리딩되는 이 출혈이 이루어지면서 게실염이 되는데 게실염은 옛날부터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식이요법을 권장하는 몇 안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다큐를 보시면서 Why Susan G. Komen had accepted $35 million from Yoplait when their products can increase a woman's chance of dying from breast cancer 49%. And ask American Cancer Society if taking money from KFC and Tyson was the reason they promote eating meat. But every one of these organizations declined to be interviewed. What's really sad is that we cannot trust information from these leading health organizations like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because they are taking money from the very industries who are causing the problems that they're, supposed to be helping to prevent. So that makes the truth something that you are not going to be hearing as far as nutrition goes from these organizations. Well, that would be the end of their funding, that would be the end of their jobs, that would be lawsuits, they would bring the entire catastrophe down upon their heads, and they would essentially disappear as organizations. This one time I got invited to a charity fundraiser for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nd I showed up and they had a whole buffet and it was all just animal products. I remember like a big thing of barbecue chicken. And I was like, I stormed out. I said, like, serving chicken at a diabetes event is like serving alcohol at an AA meeting. It just doesn't make sense. We had scheduled to film an interview with a prominent surgeon, but before we could get inside the building, the hospital's media relations manager stopped us. Actually, I understand that Dr. said that you could film here today, but unfortunately that's not going to be able to happen. I know that he advocates for patients changing their diets, but the hospital makes money off these surgeries, and the reality is he does too. So we can't do anything that's going to negatively impact the hospital, so unfortunately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film here today. I was sickened by how open she was about the hospital being more interested in profits than people's health. But it wasn't just this hospital or these organizations. Even the U.S. government is involved too. Every 5 year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reates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The committee who writes these guidelines has been made up of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money from McDonald's, the National Dairy Council, the American Meat Institute, the National Dairy Board, the National Livestock and Meat Board, the American Egg Board, Dannon, candy and sugar companies, Coca-Cola, and Anheuser, just to name a few, which means we are getting our dietary recommendations from the very industries that are killing us. And when the USDA
makes a pyramid or a power plate every 5 years for the American public. They're going to guarantee that on that plate are going to be foods which, when consumed, will result in millions of Americans perishing. The USDA, which is supposed to be protecting us, has two missions. It's supposed to protect us, and it's supposed to protect the producer. And guess what? When those two come head to head, they usually choose the producer. 맨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가스 데이비 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책의 저자이신 가스 데이비 박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내용들을 지금 보셨죠. What the Health 다큐가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이 양심적인 이 의사들이 정말 이런 양심선을 한 내용들인데 보실까요? 이 미셸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전 지 코멘 재단이 요구르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슈퍼에 가시면 반드시 나오시면서 이마트에서 나오실 때 꼭 챙기는 거 요플레 요거트 왜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환자들에게서 이런 이 호르몬성 암들이 걸릴 때 호르몬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수전지 코멘 재단이 요구르트가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을 무려 49%나 늘리는데도 요플레의 돈 3,500만 달러를 왜 받는 것인지 궁금해요. 미국 암학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와 타이슨에서 돈을 받아서 왜 고기를 먹으라고 추천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슬픈 점은 이런 유명한 보건의료단체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심장협회, 미국 당뇨협회 등은 자기들이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을 유발하는 산업들에게서 후원금들을 받고 있으니까요.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됩니까? 슬프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닥터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마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인 식단 지침을 작성해요. 이런 지침을 작성하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맥도날드, 미국 낙농협회, 미국 육류협회, 미국 낙농위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뭐 1등급 계란 얘기하시죠? 미국 축산업위원회, 여기 횡성에 유명한 횡성한우, 미국 양계협회, 설탕 과자업계, 예, 뭐 디저트 음식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코카콜라, 아나이저 등의 돈을 받아요. 미국 농무부가. 미국인 식단 지침을 작성하는 곳이 어디에서 후원을 받냐면 이런 맥도날드나 미국 낙농협회나 미국 육류협회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는 건강한 식단 추천은 우리를 죽게 하는 업체로 받는 식단의 추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저희가 많은 부분에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식단 피라미드와 원 그래프를 5년마다 국민을 위해 발표할 땐 저도 이제 보건학도로서 이제 이런 식단 피라미드 이런 것들로 이제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학에 대해서 저는 주로 공부를 했는데 농무부가 식단 피라미드와 원 그래프를 5년마다 국민을 위해서 발표할 때 그 원 그래프 안에 있는 음식이 사실은 환자들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식단을 추천하는 그 식단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백만 명의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의 식단이 지금 거의 다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병들어 죽게 하는 음식이 추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스 데이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한 가지는 생산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과 생산자가 대립할 때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농무부가 후원자인 미국 낙농업계 이런 그 생산자 편에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암 환자들은 더더욱이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라고 추천을 받으셨지만 양심적인 의사들은 그리고 환자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케어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양심적인 소리를 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이런 건강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특별히 대장 폐쇄부터 이 개실염 또는 변비에서부터 질병이 오기 때문에 저지방 채식을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